안녕하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생각 앞에 잠시 머무르는 시간. 생각, 머무르다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에게 하기 싫은 질문이 하나쯤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냐는 질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 없냐는 질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뭘 했어? 라는 질문.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손가락을 꼽아보게 되고 내 인생의 성과표를 스스로 채점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채점은 언제나 냉정하고 가혹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없는 느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그리고 그 문장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우리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선고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거운 선고 앞에 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 너무 가혹하게 정의해온 건 아닌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동창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묻습니다. 요즘 뭐해? 그 짧은 질문 속에는 사실 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어? 뭘 이뤘어? 어디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최대한 괜찮아 보이도록, 최대한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회사 이름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직함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연봉을 에둘러 암시하지만, 정작 그 모든 대답 뒤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나 좀 인정해줘. 나 실패자 아니야. 나도 뭔가는 해냈어. 우리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서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들 잘 사네. 나만 제자리인가? 나만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실패로 번역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이 발표되는 날, 승진 명단이 공개되는 날, 연말 평가가 나오는 날, 우리는 숫자와 등급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단당합니다. A등급을 받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C등급을 받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이 기묘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을 상품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내 가격은 얼마인가? 내 시장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투자할 만한 인간인가? 그리고 그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특별할 게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타인이 매긴 점수를 우리 존재의 온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SNS를 켜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타임라인은 성공 사례들의 전시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창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책을 출간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고, 그 화려한 피드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다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건가?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타인의 정점과 나의 평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 기다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 결론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집은 마련했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우리가 몇 개나 체크했는지 확인하는 항목들이고, 그 항목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두 개가 빠져 있으면 걱정스러운 존재가 되고, 세 개가 빠져 있으면 문제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기회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변명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했을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우리는 인생의 정해진 코스를 제 시간에 완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30대에는 이걸 해야 하고 40대에는 저걸 해야 한다고 정했을까요? 누가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승진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패라고 규정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성적표를 들고 살게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준들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평가하고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과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용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통장 잔고이고, 당신의 명함이고, 당신의 SNS 팔로워 수이고, 당신이 사는 집의 평수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라. 그리고 그 경주에서 뒤처지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산성으로 평가받고, 우리의 효율성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우리의 결과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구로 취급하는 법을 배웠고, 그 도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고장난 물건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직함이 있으면 존중받을 자격이 생기고, 직함이 없으면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결과를 내면 닥수받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은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규칙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성과로만 판단하는 것, 존재의 의미를 결과로만 측정하는 것. 이것은 폭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폭력인지도 모르는 폭력이지만 분명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우리의 몸을 다치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우리가 이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잔인한 기준을 적용하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오늘은 뭘 잃었어? 어제보다 나아졌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사가 되었고, 그 법정에서 우리는 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것이 성장이라고, 발전이라고, 자기개발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질문해 봅시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인간의 가치는 성과로만 정해지는 걸까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면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일까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당신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당신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내일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면,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생산적인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만약 당신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는 걸까요? 당신은 그 순간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행위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지가 곧 우리가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쉬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지금 이 시간에 남들은 뭔가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고, 밥을 해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기를 보며 말합니다.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보물이다. 왜일까요? 그 아기가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고 성과로만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질문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물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이룬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스스로를 실패라고 부르는 당신에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당신에게 지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놓쳐왔던 진실을, 당신이 몰랐던 당신의 가치를,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18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어쩌면 당신은 이름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학창시절 윤리 시간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이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답을 남겨놓았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아니다. 처음 이 문장을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철학 용어들이 대개 그렇듯이. 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깨닫게 됩니다. 칸트가 말하는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존재이고,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수단과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펜은 수단입니다. 펜은 글을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펜이 글을 쓸 수 없다면 그 펜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펜을 버립니다. 컴퓨터도 수단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컴퓨터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이것이 수단의 특징입니다. 수단은 그것이 제 기능을 할 때만 가치가 있고, 기능을 상실하면 가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런 수단이 아니라고. 인간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고. 인간은 기능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고, 결과를 내지 못해도 의미가 있고,
쓸모가 없어 보여도 존엄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낄 때,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당신은 자신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뭔가를 이뤄야 가치가 있어. 나는 결과를 내야 존재할 자격이 있어. 나는 쓸모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펜처럼, 컴퓨터처럼, 도구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느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버려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칸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인간은 결코 도구가 아니라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칸트가 이 말을 했던 18세기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계급적이고 불평등한 시대였습니다.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었고, 평민은 태어날 때부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혈통으로, 재산으로, 신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칸트가 모든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고 선언한 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든 거지든 귀족이든 노예든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었고, 그 존엄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뤘는지와 전혀 상관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성과 계급, 성공 계급, 우리는 더 이상 혈통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지만 연봉으로 나눕니다. 더 이상 신분증으로 차별하지 않지만 명함으로 차별합니다. 더 이상 노예와 주인이 없지만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급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무가치한 사람인가? 칸트가 무너뜨리려 했던 그 차별의 구조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시 자리 잡은 겁니다. 칸트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존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집을 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다입니다. 저것을 이루면 존엄하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존엄이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에게 가했던 모든 폭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이든, 당신의 친구든, 당신의 연인이든,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할까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서?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일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의 사랑이 사라질까요? 당신이 그 사람을 버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보살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의 성과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타인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은 성과로만 평가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는 조건 없이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할까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 모순의 근원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뭔가를 이뤄야 가치가 있다. 이 착각이 우리를 끊임없는 증명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칸트의 선언은 이 착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당신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것만으로 당신은 존엄합니다. 성과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는 그저 부가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든 안 벌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승진하든 안 하든 당신의 존엄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이루든 안 이루든 당신은 여전히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과가 곧 가치라고 배웠고 결과가 곧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말을 처음 들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정말 나는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칸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칸트는 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전자는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존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철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성과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인정을 위해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생기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 결과와 무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당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칸트가 200년 전에 선언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측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이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이고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넌 뭘 이뤘어?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답은 yes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룸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 정의해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룸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 증명 가능한 것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연봉이 올랐다, 집을 샀다, 승진했다, 결혼했다. 이런 것들만 이룬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들만이 이룬 것일까요? 삶에는 훨씬 더 많은 이룸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점수 매겨주지 않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이름들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당신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까? 내일이 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발을 바닥에 내디뎠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잘했어요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이뤘습니다. 하루를 살아내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이룸입니다. 당신이 지난 한 해를 버텼습니다. 그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만 압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사라지고 싶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NS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명함에도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버텼습니다. 악착같이, 치열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 당신은 버텼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살아남는 것, 견뎌내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아는 훈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훈장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훈장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당신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도 화풀이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도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참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당신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당신은 조용히 삼켰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지 않는 것, 아픈 사람이 아프게 하지 않는 것, 무너진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것은 거의 성인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별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만둘까? 이제 포기할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까?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당신만 압니다. 포기하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면 이 모든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희미한 희망이라도. 당신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룬 게 아닙니까? 희망을 지키는 것, 가능성을 믿는 것, 내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분명한 성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취이지만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성취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서툴게, 때로는 실수하면서.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성과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측정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웃게 만든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 순간, 당신이 누군가 곁에 있어준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은 어떤 성과표에도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세상을, 적어도 그 순간을. 당신은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룬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이룬 겁니까? 당신이 실패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실패한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들,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 그 실패 앞에서 당신은 무너졌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안 됐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지나갔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 상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도 계속 가는 것.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은 이것을 이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이 정도가 지금의 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는 모든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이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사회는 강한 척해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고,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약함을 보이는 것은 수치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패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편견을 깨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이룬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변하려고 애썼다는 것 자체가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룬 게 아닙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용서해야 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들, 부끄러운 순간들, 되돌리고 싶은 실수들. 그것들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떠올라서 당신을 잠 못 들게 했고, 가끔씩 불쑥 나타나서 당신을 주저앉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실수했어. 그래, 나는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나는 그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 용서는 타인 용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이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삶이 당신을 짓누를 때,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 그럼에도 당신은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예쁜 하늘 한 장면, 친구의 짧은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에서 당신은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절망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점수로 매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숫자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 버틴 것, 포기하지 않은 것, 사랑한 것, 용서한 것, 희망을 지킨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룬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이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성과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고, 자존감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존감이 무언가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과를 하나씩 쌓으면 자존감도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존감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쌓는 것도 아니고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세상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자존감이 낮습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운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자존감입니다. 조건 없는 자존감, 결과와 무관한 자존감,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감각. 우리는 모두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말 잘 들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성공하면 존중받을 수 있어. 예쁘면 사랑받을 수 있어. 돈을 벌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조건은 끝없이 추가되었고, 우리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구나. 나는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은 조건부가 되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느려도, 그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감각입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실패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봐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저 봐요.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봐요. 저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성적표를, 상장을, 월급 명세서를, 명함을, 집문서를, 결혼반지를. 하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우리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건부 인정이 아니라 무조건적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가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이기 때문에 가치 있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증명해야 합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당신의 성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너여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만 조건을 겁니까?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면서 당신 자신만은 조건부로 사랑합니까? 왜 당신은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당신 자신에게만은 가혹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라고 배웠고, 자기 수용이 나태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성장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발전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잔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부족한 점을 찾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후회를 되새기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불안한 사람으로, 더 두려운 사람으로,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비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수용에서 옵니다. 자존감은 나는 부족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더 잘해야 해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더 나아져야 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지만 더 나아질 수도 있어.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부족함에서 출발하는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우려는 것은 구멍이 아니라 블랙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결핍으로 정의했고 그 결핍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함에서 출발하는 성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즐기기 위해 걷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출발하는 성장,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요.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하지만 느낌이 진실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왔기 때문에 생긴 착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우주의 138억 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져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 없는 일입니까? 이것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은 남들과 다른 속도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다움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을 강요하지만 사람은 원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건넙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날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잠수합니다.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늦었다고요? 인생에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30대에 해야 할 것, 40대에 해야 할 것. 그런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속도는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적 없는 사람은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전지대에서 한 발짝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갔습니다. 두려웠지만 시도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당신은 적어도 살아봤습니다. 적어도 해봤습니다. 적어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실패입니까? 이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자존감이란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가치 있어.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존엄해. 나는 느려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그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생기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더 솔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당신, 부족한 당신, 실수하는 당신, 느린 당신, 실패하는 당신, 그 모든 당신이 괜찮습니다. 그 모든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그 모든 당신이 충분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넌 부족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충분해. 세상이 당신에게 더 잘해야 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세상이 당신에게 넌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어.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시작해서 칸트의 철학을 거쳐 보이지 않는 이름들을 발견하고 자존감의 진짜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가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존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뤄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가치 있고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숨을 쉬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지었다면, 당신이 오늘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면, 당신이 오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이룬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이룬 것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순간들, 무너지고 싶었지만 일어선 순간들,
사라지고 싶었지만 머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이 이룬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성과라고 부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승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거둔 승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투에서 얻은 승리. 하지만 당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버텨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쓸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쓰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적인 이야기를 쓰든 실패의 이야기를 쓰든 화려한 이야기를 쓰든 평범한 이야기를 쓰든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넌 뭘 이뤘어?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올바른 질문은 넌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 입니다. 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면,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답입니다.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만약 당신이 끝까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그것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어떻게 살든,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충분하고 그 위에 더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부족함에서 출발하는 삶과 충분함에서 출발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끝없는 추격이고 후자는 자유로운 여행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걸어도 됩니다. 때로는 멈춰도 됩니다. 때로는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해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해도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도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강요해도 당신은 당신의 높이에 머물러도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많이 가져라고 부추겨도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수용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성과 중심 사회의 폭력에 저항하는 조용한 승리,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감한 승리,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을 평가할 때 당신은 세상의 기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판단할 때 당신은 세상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적 그 자체이고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측정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숨쉬고, 느끼고, 존재하는 당신,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당신, 그 모든 당신이 괜찮습니다. 그 모든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그 모든 당신이 존엄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합니다. 당신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존엄합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생각, 머무르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존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당신이 버텨온 시간 중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용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숨결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